자,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 많이 또 복잡해졌죠. 자, 이거를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월 19일, 그 다음에 1월 26일 각각 금요일 오후 2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바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모르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의견을 해서 PPT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오는 이 공식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통합형 수능입니다. 통합형 수능. 뭐냐? 자, 일단 바로 수학으로 보시면 지금 현행이 어떻죠? 현행은 수1, 수2가 공통이죠. 자, 그 다음에 너 확통 볼래, 미적분 볼래, 기하 볼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28학년도 수능부터, 자, 이거 확정입니다. 확정.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수가 앞에 있는 현행 수1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1이 수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은 확통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능 출제에서 심화수학, 즉 미적분과 기하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뺐어요. 자, 그러니까 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과 성향, 이과 성향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통합형으로 수능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거 팩트를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사탐, 과탐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 9과목, 그 다음에 과학 9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바로 묶여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온 거죠. 사회과학 두 개 모두 다 응시를 합니다. 문이과, 이제 구별이 아예 없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팩트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시사하는 바가 뭐냐? 결국에는 정시 100%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능을 압도적으로 많이 잘 보면은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학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학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미적분도 들어가지 않죠. 기하도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교에 수학학과를 지원하는데 지금 미적분과 기하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게 이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정시의 수시화. 즉,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아니면 스카이 좀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 1등급은 다 맞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학과에 서울대 물리학과다. 그러면 내신에서 물리를 몇 점 받았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2028학년도라고 하지만 이 내용들이 서서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고3, 그러니까 올해 24년에 되는 고3들은 내신을 못 봐도 수능으로 뒤집을 수 있지만 학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집기가 힘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에서 지금 원래 내신이 9등급이죠.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고 상대평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원래 1등급은 상위 4%거든요. 근데 1등급을 10%로 늘리고 2등급까지를 34%로 늘려서 어느 정도는 이 경쟁을 좀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말장난인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한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 A예요. 근데 등급은 3등급이야. 그럼 대학에서 뭘 보겠습니까? 당연히 3등급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기재가 되어 있다. 즉 상대평가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또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자, 상대평가에 대한 경쟁도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의 평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는 탐구의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 요소가 많지만 어쨌든 확정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신 논서술형 문제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왜? 뭐 저의 어떤 그냥 근거 없는 뇌피셜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교육부에서 준 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오지선다형 시험은 지양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을 통합형으로 하면서 수능의 힘을 자꾸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도 마찬가지 9등급을 5등급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넓게 해놓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양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결국에는 애들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지금 넘어간다는 거예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행 관련 기준이 지금 미미하다라고 돼 있죠. 미미. 근데 개선사항은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건 좀 혁신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내신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말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예상이 힘드나 이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입니다. 왜 그러죠?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인문 논술이 제가 수능 보기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시험들을 일부 차용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수학은 말할 것도 없죠. 수학은 수리, 논술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듬으면 됩니다. 자, 근데 영어는 없죠. 영어 논술은 일단 한국에서 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영어 특기자 말고는. 됐죠? 영어 특기자는 왜 쓸 수 없냐면 표본이 너무 낮습니다. 그거를 전국적인 틀로 만들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작은 에세이를 쓸 건지 아니면 단순 영작을 더 늘릴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예로 지금 풍덕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이미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한 50%로 늘리거나 됐죠? 아니면 일부 시간을 빼서 이 지문과 이 지문 사이에 공통점을 5줄로 서술하시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수지고도 마찬가지. 자,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많으면 20%인데 한 3, 40%로 늘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논서술형이 늘어난다. 그러면 중학교 때 지금 특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대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는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뭐 중등 영어 내신 100점, 90점은 지금도 큰 의미가 없지만 더더욱 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에세이 쓰는 연습을 한다? 영작 연습을 더 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회 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한 힘을 계속 빼겠다. 그 다음에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 방향.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을 자기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진짜 진정한 실력을 체크하겠다라는 게 전체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 서술형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학생들의 진짜 생각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실력을 체크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바쁜 분들은 이 영상을 최소 2번, 3번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